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한도윤님의 이야기입니다. 식후마다 눈꺼풀이 무겁게 쏟아지고 손발이 저리며 이유 없이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 경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윤님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윤님은 평생 밥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물과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자랑이었고, 은퇴 후에도 밥 먹는 즐거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8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도윤님 공복 혈당이 경계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도 조금 높고요.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윤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뇨라는 단어는 늘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의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단 음식을 피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도윤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혈당 수첩과 당뇨 관리 책자가 가방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님의 하루는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혈당을 재고, 식사 후 이 시간마다 또 재고, 체중을 재고, 허리둘레를 재었습니다. 먹는 것마다 탄수화물 함량을 계산하고 칼로리를 따지고 당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를 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미를 현미로 바꾸고 간식을 끊고 밥량을 줄였지만 여전히 식후마다 눈꺼풀이 무겁게 쏟아졌고 오후만 되면 온몸에 힘이 빠졌으며 손발이 저리는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눌 때도 떡국 한 그릇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밥을 줄이면 인생의 즐거움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님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손발 저림이 잦아졌고 이유 없이 피곤했으며 가끔 어지럼증도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38세 딸 지우가 급히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아버지, 병원 가봐야 해요.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지우는 아버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혈당 수치는 여전히 높았고 증상들은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내분비내과 전문의 정서윤 원장은 도윤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후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식사하세요? 백미를 현미로 바꿨고 밥 양도 줄였고 간식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식후에 피곤하고 졸리세요? 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윤님, 식단 전체를 뒤집지 말고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순서요? 네, 먹는 음식은 그대로 두되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도윤님은 의아했습니다. 먹는 건 그대로 두고 순서만 바꿔도 될까요? 정말 그것만으로 달라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도윤님은 집으로 돌아와 정 원장이 준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식사 순서 1. 채소와 샐러드를 먼저 천천히 5분 이상 1. 단백질 두부, 생선, 고기, 달걀과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 1. 탄수화물밥, 빵, 면은 마지막에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도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처럼 변해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과 지방이 위 배출을 천천히 만들어 포만감을 유지하며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도윤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꾸는 것이니 손해볼 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님은 딸 지우가 차려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상추와 깻잎, 나물 반찬, 두부조림, 된장찌개, 그리고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밥부터 퍼서 된장찌개에 말아 먹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먼저 상추와 깻잎을 집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5분 정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채소를 꼭꼭 씹다 보니 입안에 단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두부조림과 된장찌개에 두부를 건져 먹었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니 포만감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떴습니다. 평소에는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어서 반 공기만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시간 후 도윤님은 혈당을 재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220에서 240까지 올라갔던 식후 혈당이 이번에는 17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식후 졸음이 훨씬 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도윤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의 변화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에는 동네 국밥집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국밥이 나오자마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먼저 국에 들어있는 콩나물과 물을 건져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도윤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 고기를 건져 먹고 마지막에 밥을 조금만 말아 먹었습니다. 도윤아, 너 오늘 왜 그렇게 먹어? 평소답지 않은데? 친구 만수가 물었습니다. 도윤님은 자신이 배운 식사 순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 그냥 먹는 게 먹는 거지. 만수는 관심 없다는 듯 말했지만 도윤님은 계속 자신의 방식대로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물 반찬을 먼저 먹고 생선구이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또 170 정도였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도윤님은 조금씩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탄수화물 순서를 지켰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깜빡하고 밥부터 먹을 뻔한 적도 있었고 외식할 때는 순서를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번 중 7번 정도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졸음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오후에 피곤해서 낮잠을 자던 습관도 없어졌으며 손발 저림도 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순서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정 원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떠세요?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식후에 졸리지도 않고 피곤함도 줄었어요. 혈당 수첩 좀 볼까요? 도윤님이 2주 동안 기록한 혈당 수첩을 보여주자 정 원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50에서 70 정도 낮아졌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변화입니다. 정말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10번 중 7번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와 함께 가벼운 산책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산책이요? 네,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빨리 안정됩니다. 도윤님은 그날부터 식사 후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2kg 줄었고 허리띠를 한 칸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으며 밤에도 잘 잤습니다. 딸 지우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몸이 좋아진 게 느껴져. 이게 다 순서 덕분이야. 순서 하나 바꾼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도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모인 명절 식탁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떡국, 전, 갈비찜,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과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님은 채소부터 먹으려고 했지만 가족들이 계속 권했습니다. 아버지, 떡국부터 드세요. 명절인데 떡국은 드셔야죠. 할아버지,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빨리 드세요. 분위기에 휩쓸려 도윤님은 평소 순서를 잊고 먹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 갈비찜, 전, 그리고 디저트까지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혈당을 재보니 250이 넘었습니다. 몸도 무겁고 피곤했으며 속도 불편했습니다.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도윤님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님은 혈당을 재기도 싫었습니다. 어차피 높을 게 뻔했고 그걸 보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딸 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야, 아빠가 어제 폭식했어. 한 달 동안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지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아버지, 명절이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오늘 어떻게 하느냐예요. 지우의 말에 도윤님은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순서를 지키기 시작했고 며칠 지나니 혈당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만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나 병원에 입원했어. 뭐?
무슨 일이야? 발저림이 심해지고 시력도 흐려져서 검사했는데 당뇨 합병증이래. 당뇨병성 망막증이랑 신경병증이 시작됐대. 도윤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수는 자신보다 2년 먼저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거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만수였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었고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나도 그때 내 말대로 식사 순서라도 바꿨으면 어땠을까? 만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그래,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해야지. 이렇게 아프니까 후회가 되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수의 모습이 10년 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도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님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만수를 보고 깨달았다.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 끼니의 순서라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는 것. 인생도 밥도 천천히 가면 덜 망가진다. 2개월째 도윤님은 정 원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떠세요? 명절 때 힘드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번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망쳤으니 그냥 포기하자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70% 관리법을 목표로 합니다. 10번 중 7번만 지켜도 인생이 바뀝니다. 70% 관리법이요? 네, 완벽주의는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10번 중 7번만 식사 순서를 지켜도 일주일에 5일만 산책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정 원장의 말에 도윤님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늘 죄책감을 느꼈는데 70%만 해도 된다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2개월 동안의 혈당 기록을 보니 확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평균 식후 혈당이 처음보다 60 정도 낮아졌어요. 이 속도라면 다음 검진 때 당화혈색소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도윤님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3개월째 도윤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후 식탁에 앉았습니다. 상추와 깻잎을 먼저 먹고 계란 2개와 두부를 먹고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를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점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순서를 지켰습니다. 국밥집에 가면 콩나물과 물을 먼저 건져 먹고 고기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조금만 말아 먹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에 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고 마지막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저녁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나물 반찬을 먼저 먹고 생선이나 고기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3개월 만에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 도윤님은 긴장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한도윤님 축하드립니다. 정 원장의 첫마디에 도윤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7.3에서 6.4로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요? 정말 좋아진 건가요? 네, 이 정도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식사 순서를 꾸준히 지키시고 산책도 규칙적으로 하신 결과입니다. 이 속도라면 약을 줄이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윤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당뇨로 진행될까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몸의 변화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피곤함도 많이 줄었으며 잠도 깊게 잤습니다. 새벽에 자다 깨는 일도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순서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 편안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을 때도 명절에 가족들과 모일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 지우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표정도 밝고 활력이 넘쳐요. 나도 몸이 정말 좋아진 게 느껴져. 이게 다 순서 덕분이야. 아버지, 저도 식사 순서 바꿔볼래요. 저도 요즘 식후에 졸린 적이 많거든요. 그래, 함께 해보자. 지우와 손녀 서아도 함께 식사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서아는 할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순서 놀이라고 이름 붙이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도 순서 놀이 밥상해요. 그래, 서아야. 오늘은 어떤 채소부터 먹을까? 저는 상추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깻잎. 식탁에서 손녀와 나누는 대화가 따뜻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도윤님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도윤님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살도 빠지고 얼굴도 좋아졌네. 무슨 비결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먹는 순서만 바꿨어. 먹는 순서? 도윤님은 자신이 배운 식사 순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3개월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져. 혈당도 내려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피곤함도 줄었어. 친구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요즘 혈당이 걱정인데 도윤이처럼 해봐야겠어. 도윤님은 집에 돌아와 간단한 설명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혈당 폭등 막는 식사 순서 1단계 채소 샐러드부터 5분 이상 2단계 단백질 지방 두부, 생선, 고기, 달걀, 견과류 3단계. 탄수화물 마지막 밥, 빵, 면. 이 카드를 복사해서 경로당에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당뇨 식단 바꾸라는 말, 저도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근데요, 순서만 바꿔보자고 하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먹는 음식은 그대로인데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음식을 바꾸는 건 힘들지만 순서만 바꾸는 건 해볼만 하겠네. 나도 오늘부터 해봐야지. 도윤님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6개월째 도윤님의 건강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들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명절 때 실패했던 기억이 떠올라 도윤님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식사 순서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식탁을 보니 채소 샐러드, 나물 반찬들, 그리고 단백질 반찬들이 먼저 놓여 있었고 떡국과 밥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샐러드랑 나물 드시고 그 다음에 갈비찜이랑 전 드시고 마지막에 떡국 드세요. 며느리의 배려에 도윤님은 감동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잘 지켰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떡국을 조금만 먹었습니다. 식후 혈당을 재보니 180 정도였습니다. 지난번 명절 때 250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좋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괜찮으세요? 응, 이번엔 잘했어. 너희 덕분이야.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의 회갑 잔치였습니다. 큰 식당에서 열린 잔치에는 온갖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 회, 구이, 찜, 면, 밥, 그리고 디저트까지. 도윤님은 순서를 지키려고 했지만 코스 요리로 나오는 음식들을 순서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술도 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좋은 날인데 한잔 해야지. 아니야, 나는 건강 때문에. 하루쯤은 괜찮아. 결국 도윤님은 소주 한 잔을 마셨고 음식도 순서 없이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혈당을 재보니 230이 넘었습니다. 또 실패했네. 도윤님은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실수한 거야.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다음 날 아침 도윤님은 평소처럼 식사 순서를 지켰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혈당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정 원장과 상담할 때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담하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실수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선생님은 다음날 바로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70% 관리법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70%를 목표로 하면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도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9개월째, 도윤님은 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한도윤님 정말 놀랍습니다. 정 원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0으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입니다. 공복 혈당도 완전히 정상이고요. 체중도 5kg 줄었고 허리둘레도 많이 줄었습니다. 도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제가 정말 정상이 된 건가요? 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셔야 하지만 지금 수치로는 당뇨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님은 9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뇨 경계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그날, 응급실에서 정 원장을 만나 식사 순서에 대해 들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순서만 바꿔도 될까? 라고 의심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도, 아니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산책도 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지우와 손녀 서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병원 어떻게 나왔어요? 서아야, 할아버지 이제 건강해졌대. 와, 할아버지 축하해요. 서아가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도윤님은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건강해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날 저녁 도윤님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순서를 다시 선택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 이 간단한 순서가 내 인생을 바꿨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고들 했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됐다.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밥을 어떻게 먹을지, 오늘을 어떻게 살지. 나는 오늘도 혈당 폭등을 막는 순서를 고른다. 그건 숫자를 지키는 방법이자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이니까. 일주일 후 도윤님은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당뇨 예방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9개월 전에 당뇨 경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말고 순서만 바꿔보라고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입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 방법으로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10번 중 7번 정도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윤님은 자신이 만든 설명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한 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끼니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와 함께 식후 산책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도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도윤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님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상추와 깻잎, 나물 반찬, 생선구이, 그리고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상추를 집었습니다. 9개월 전만 해도 어색했던 이 순서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밥부터 퍼담았지만 이제는 채소부터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손녀 서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순서 지킬래요. 그래, 서아야. 우리 함께 하자.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채소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도윤님은 생각했습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혈당만 안정된 게 아니라 자존감도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도윤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님의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혈당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순서만 바꿔보세요. 첫 번째, 채소와 샐러드를 먼저 드세요. 상추, 깻잎, 나물,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천천히 5분 이상 드시면 위에서 젤처럼 변해 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드세요. 두부, 생선, 고기, 달걀,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위 배출을 천천히 만들어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밥, 빵, 면 같은 음식을 마지막에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경우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피곤함이 덜해지며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와 함께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빨리 안정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번 중 7번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순서 하나 바꾸는 것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